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한민족 역사 강사 한진섭입니다. 이번 제71강 시간에는 백제 응신천왕과 고구려 광개토 대왕가의 천하 패권을 다투는 5번의 싸움 중 세 번째 싸움인 3차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달한국 개천 4295년 서기 397년 정월 고구려 공격을 피해 일본 섬 대별국에 도착한 백제의 응신천왕은 임시궁을 지어 망명정부를 세우니 나라라고 불리우며 훗날 야마토가 그것입니다. 응신천왕은 다시 힘을 길러 곰나루를 되찾을 때까지만 임시로 이곳 일본 섬에 머무를 것으로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차츰 본국 백제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이 나라에 알려졌습니다. 망명정부는 본국의 국토 전체가 고구려군에게 점령되었을 것으로 생각했었으나 천황의 지경지인 영암 쪽으로는 발도 들여놓지 않았고 곰나루 함락을 기점으로 서둘러 회군하며 십제왕의 항복을 받고 이번 기습작전은 종결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응신천왕이 고구려군의 움직임에 대해 잘 몰랐듯이 광개토 태왕 역시 응신천왕이 설마 백제를 버리고 멀리 일본 섬에 있는 나라로 가버렸으리라고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한편 천왕이 떠나버린 백제의 여러 담로국들은 대단한 혼란에 빠지고 있었습니다. 우선 급한 정무 보고를 위하여 멀리 일본의 나라까지 가야 했으므로 전란 후 수습이나 복구 작업들에 많은 차질을 빚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백제는 부역의 유족 출신들로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그 유족들이 천황의 뒤를 따라 계속 일본 섬의 나라를 향해 이민 행렬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부역의 유족들에게 있어서 천황은 절대적인 구심점이었습니다. 그 당시 백제의 천황은 대당군으로서 유족들을 하늘의 보호하에 두게 하는 초능력자였습니다. 한 번 떠난 천황이 되돌아올 것에 의심을 품은 백성들은 담노왕들의 만류와 회유책에도 불구하고 마치 최면술에 걸린 것처럼 천황이 있는 나라로 건너가기 위하여 담을 임나로 몰려들었습니다. 담을 임나로 몰려든 백제 병사들과 사람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의 강력한 집단 세력으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백제와 적대 관계에 있던 신라로서는 백제의 낭인무사 집단이 언제 마음을 돌려 신라를 공격해 올지 몰라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에 고구려 제후국인 신라는 고구려 광개토 태왕에게 특사를 파견하여 소식을 전하면서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신라가 전한 내용은 백제 천황이 일본 섬으로 건너가 나라에 머물고 있으며 유족을 중심으로 백제 백성들이 천황의 뒤를 따라 일본 섬으로 건너가기 위하여 담을 임나 지역으로 몰려들고 있다는 것과 그 수가 3만 명이 넘게 되었고 그 중에는 백제군을 이탈한 무장 상태의 무장 군사 집단이 아라가야의 남거성을 점령하였으며 이에 소국 신라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게 되어 불안해서 못 살겠으니 도와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로써 한반도 남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게 된 담덕 대왕은 고구려군 5만을 출병시켜 백제군을 이탈한 백제 무장 군사 집단을 물리쳐 신라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이때의 전투 내용이 광개토 태왕 비문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그 비문 기록을 간략하게 인용합니다. 비문 기록 중 위인, 유적은 담을 임나라로 모여든 백제 사람들을, 그리고 광구는 고구려 군사를, 또 안금은 신라왕을 이르는 말입니다. 영락 9년 태왕이 남쪽 평양으로 내려가 순시할 때 신라가 사신을 보내 유인들이
국경에 가득하여 성지를 파괴하니 태왕께서 구해 주소서 하였다. 영락 10년 경자년에 보병과 기병 5만을 파견하여 신라를 구원하였다. 남거성으로부터 신라성에 이르기까지 유족들이 가득했는데 관군이 진격하자 물러가기 시작했다. 임나가라의 종발성에 이르자 이들이 항복하여 왔다. 안금의 신라 백성과 군사들이 신라성을 탈환하였다. 신라 금성에도 유적들이 가득했는데 관군에게 무너졌다. 이들 유적이 지나간 곳은 식량과 중기 팔알이 파괴되거나 타버렸다. 성 역시 안금의 신라 수비 병사들이 입성하여 인심을 수습하였으며 유족들이 파괴한 성지도 다시 수축하였다. 신라 안금은 광개토경 태왕에 이르러 관군에 의하여 유적이 크게 무너져 스스로 와서 조공하였다. 이상은 광개토 태왕의 비문 내용입니다. 이상의 비문 기록으로 보아 백제의 낭인 군사 집단이 상상 이상으로 강력하였으며 신라의 도성이던 금성마저 유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동안 학교 역사 시간에 배워왔던 내용은 광개토 태왕이 5만의 군사를 신라에 보내 침입한 왜군을 낙동강 유역에서 물리쳤다라고 배웠는데 그 왜군은 일본 섬에서 온 일본 군사들이 아닌 바로 앞에서 밝혀놓은 바와 같이 응신천왕이 있는 일본의 나라로 건너가기 위하여 담을 임나로 모여든 백제 유족의 낭인 무사 집단들이었던 것입니다. 참고로 한문 위자는 우편에 2가지 음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순한 모양 위, 일본 나라 외입니다. 위는 외와 같고 외는 위와 같습니다. 위국은 외국이고 외국은 위국과 같은 말입니다. 응신천왕이 일본 섬에 세운 위족의 나라는 위국이자 외국입니다. 외우 발음은 일본국을 지칭하는 말로서 키가 작다는 뜻으로 비하하여 부르는 호칭입니다. 이에 앞서 서기 403년 3월 백제 유민들이 일본 섬나라로 가기 위한 수송작전을 총 책임지고 있던 궁월군이 응신천왕 앞에 나타나 울면서 보고하기를 백제 전국에 산재해 있는 유족 백성의 약 반수에 해당되는 무려 120만 현민들을 모두 임나항구로 집결시켰으나 3년 전 고구려의 침공으로 신라 측에 넘어가 임나항구가 폐쇄되어 이들을 데려올 수 없다고 하면서 특히 호송 책임자인 습진원이 신라의 포로가 되어 있으니 습진원을 데려올 수 있도록 군사를 파견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번 시간 말씀드린 패권전 3차전은 광개토 태왕과 응신천왕 간의 직접적인 싸움은 없었으나 백제 유민과 고구려군과의 충돌로서 그 내용이 중요하여 3차전으로 설정해 보았습니다. 다음번 72강 시간에는 백제 응신천왕과 고구려 담덕 광개토 태왕 간의 4차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 이만 마치면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